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삼성전자 주주님들. 이번에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삼성전자가 이메모리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반도체 쪽에 조금 관심이 있고, 조금 깊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글로벌 점유율을 올리려면은 사실 엔비디아와 손을 잡아야 하는데,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사가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죠. 그런 점에서 메모리 부분에서는 글로벌적인 입지가 탄탄하지만, 이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다소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로 되게 R&D 투입도 크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신제품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죠. 마하원이라든지 이번에 말씀드릴 GDDR7이라든지 또 세계 최초로 이 12단 적층형 HBM3E도 제품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선두적인 위치에 올라서려고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젠슨왕이 이 12단 적층형 HBM3E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조금은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사양을 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도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 GDDR7이 출시가 된다면은 사양이 업계 최고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말하는 사양과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선택을 받으려면은 제품의 차별화가 좀 확실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이 GDDR7 관련해서 이슈를 다루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GDDR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DDR은 많이들 아실 텐데 D램이죠. D램이라서 메모리죠. 메모리 반도체고, GDDR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하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GDDR은 처리 능력에 특화되어 있다.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GDDR은 보통 그래픽카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GPU, 엔비디아가 이 GPU를 만들고 GDDR과 합쳐져서 그래픽카드로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RTX 버전으로 최근에 출시가 되죠. RTX 40 번호로 출시되는 게 이제 GDDR6, GDDR6가 GPU랑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RTX 40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PU랑 HBM이 합쳐진 것이 이제 AI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BM을 사용하냐, GDDR을 사용하냐, 이런 차이가 있고, GDDR을 사용한 그래픽카드는 보통 개인향이죠. 개인향이고, 이 HBM이 합쳐진 AI 반도체는 서버용입니다. 서버용에 많이 사용이 되고, 데이터 센터 서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향이죠. 기업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조금 인지하신 상태에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GDDR6가 되겠고요. GDDR6는 GDDR5와 5X를 잇는 차세대 그래픽용 D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속도가 최대 초당 18기가까지 빠르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도 10% 낮춘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GDDR6를 공급을 하는데, 삼성이 50% 비율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25%씩 이렇게 공급 비율을 보이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엔비디아의 초기 GDDR6의 물량이 많지 않다는 그런 것을 우려를 하면서, 이 수율 부분에서도 해결이 잘 되지를 않아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삼성에게까지 이렇게 GDDR6를 수급을 해서 활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원래 이 GDDR 공급은 이 마이크론이 단독으로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래 엔비디아는 HBM은 SK 하이닉스로부터 받고 마이크론으로부터 받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삼성은 엔비디아와 어떤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 약간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조금 외면받는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GDDR6가 수급이 용이하지 않자 삼성에게까지 이 GDDR을 공급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와 손을 잡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의문이 되겠고요.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욕심을 부리는 거죠. 엔비디아와 단독으로 거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이 빈메모리에서는 삼성이 점유율을 3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1위 점유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독으로 공급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삼성이 최근에 이 GDDR7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데 가장 먼저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삼성이 이 양산한다는 소식에 앞으로 본인들이 양산할 이 GDDR7에 관련해서 사양을 공개를 했는데 이 사양을 보시게 되면 삼성이 초당 37기가 그리고 하이닉스는 초당 35.4기가 그리고 마이크론은 초당 32기가 속도를 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만 보면은 삼성이 가장 빠른 것으로 보이죠. 삼성의 이 GDDR7이 가장 성능도 뛰어나고 또 양산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차세대 그래픽카드인 GTX 50 시리즈의 8090에 삼성의 GDDR7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있어서 이 GDDR7과 관련된 어떤 소부장 업체들까지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삼성의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의 12단 적층형 HBM3E를 테스트를 했는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왜 이 12단 적층형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 지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HBM3E가 8층입니다. 8층이고요. 그런데 12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는 수율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성능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떠도는 소문이고요. 또 어떤 그냥 개인들이 만들어낸 무성한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이 삼성의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 가장 최신 기술로 들어간 핸드폰의 성능이 조금 그 수치보다 떨어진다고 발표된 아이폰의 성능보다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곤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성능 수치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2단 적층형이 선택되지 않았죠. 성능이 분명히 좋다면은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젠슨황이 선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성능이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사용하고 싶은 게 그래야만 또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선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아무튼 그런 의구심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성능이 사실이라면은 이 삼성의 GDDR7을 엔비디아가 선택을 할 것이고 50 시리즈에서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GDDR7 관련된 삼성과 그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삼성의 주가에는 사실 GDDR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HBM이라든가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슈들이 지금 뭐 악재가 겹겹이 계속해서 많은 악재들이 이 주가에 닥치면서
삼성의 주가가 두만전자 이렇게 달려가다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와 오늘 이렇게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이틀 연속 양봉을 보이면서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삼성의 주가도 조금 전곡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GDDR7이 또 엔비디아와 단독 계약을 맺는다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 당연히 이 삼성 주가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그런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